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4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요하게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체류 매뉴얼이랄까요? 이 사증 발급이라든가 체류 자격 변경 관련 특히 최근에 이 법무부가 이 업그레이드한 그러니까 수정 변경된 그런 많은 사항들을 다시 변경한 내용들 이 안내 매뉴얼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외국적 동포 주요하게 중국 동포나 이 고려인 동포들에게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이 지금 비자 신청이라든가 사증 발급이죠. 그리고 이 체류 자격 변경과 관련돼서 주역에 어떤 내용들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수정, 변경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주요하게 이제 방문 취업 체류 자격자들이 이제는 사증 발급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국내 체류 관리 절차 뭐 이런 데서 주요하게 변경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들 그리고 영주 자격을 관련돼서 뭐 생계 유지 능력 최근에 이제는 생계 유지 능력 그러니까 소득 요건 이런 거를 이제 증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좀 추가된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구당 평균 이 순자산이 2022년에 4억 5,602만 원인데요. 그 인정되는 그 자산, 네,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이코리아에 들어가시면은 뭐 체류, 외국인 체류와 관련돼서 안내 그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좀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좀 사실 하이코리아에 자주 접촉하고 이용하지 않은 분들은 그거를 봐도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지금 외국 국적 동포는 크게 뭐 중국 동포나 이 구스론 지역의 이 조선족 고려인 동포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비자를 보면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기 방문, 이 C-3-8, 요 단기 방문, 이 동포 방문 비자라고 하죠. 그리고 5년간 유효한 이 동포 방문 비자를 취득하게 되면은 자유왕래를 할 수 있고, 한국에 와서 90일 이상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기 방문 비자를 어떻게 이렇게 취득할 수 있냐, 그러니까 비자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냐, 뭐 여전히 그 방법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이죠. 방문 취업 체류 자격 H2 지금 18세 이상 이 조선족이나 이 고려인 동포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 3년간 유효한 이 복수 사증입니다. 그래서 체류 기간을 최대 뭐 3년을 하고요. 그리고 취업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은 1년 10개월 더 연장을 해서 이 4년 10개월을 연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체류 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계속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은 최대 6년까지 이렇게 연장받아서 체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원할 경우 취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장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그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 재외동포 역시 이제는 조선족 동포나 이 고려인 동포들 같은 경우는 뭐 그 기준이 그러니까 그 유형이 한 18가지 정도로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따라서 뭐 제출하는 좀 서류도 좀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한 18가지의 유형이 있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단순 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국내외 이 대학 졸업자들 F4 체류 자격을 부여해주고 있고요. 법인 기업 대표, 또 국가 자격증 소지자, 또 60세 이상 동포들, 또 사회통합 교육이죠. 프로그램을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들, 그래서 또 국내에서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또 국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이렇게 재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주 자격도 있죠. 영주 자격. 네,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 사람들은 2년 이상 체류를 하고 일정 그러니까 소득, 생계 유지 능력 그런 거를 저는 충족을 해야 되는 거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국적 취득 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증이지만은 제조업이라든가 농축사나 어업 또 장기 근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고 있으면은 역시 영주 자격을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도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방문 취업 사증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문 취업 사증은 그 한국에 영구가 있는 사람들, 친인척이 있거나 뭐 영주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초청자와 이 친족 관계를 이루고 있고 이 부모, 형제 등 어떤 이촌 이내에 어떤 그런 연고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방문 취업 비자 사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는 무연고 동포들, 연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부여해 주기 전에 먼저 C38 이 동포 방문 비자를 발급을 해 주죠.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C38 이 사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지금 바로 재외공관에서 방문 취업 비자를 발급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방문 취업 사증 소지자가 국내에 계속 체류를 하면서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되죠. 이 방문 취업 사증을 갖고 들어오게 되면은 국내에서 90일 이상 계속 체류하려고 하려면은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서류가 이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그리고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그리고 이 건강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그러니까 요즘 뭐 중국 동포나 또 고려인 동포들 중에서도 한국어를 잘 못하는 이 동포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더 이렇게 추가가 됐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국내 활동 범위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실 거리라 생각할 때는 그냥 별도로 말씀을 여기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18세 이상 되는 이 동포들이 그러니까 방문동고, 그러니까 F-1 방문동고 자격으로 있는 경우, 이 외국 그런 경우 이제는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이 자격 변경이 가능하다. 18세 이상 되는 동포들 그런 경우 가능하다 이거 있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C38 사증을 최근에 발급받고 입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급받은 사람들은 재외공관에서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신청해서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할 수 있지만은 그 이후에 이 C38 비자를 받고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이 변경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 사전 평가 이 41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 이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 사전 평가라는 게 있죠. 거기에서 시험을 보고 이 41점 이상을 봐야 된다. 그 전에는 21점 이상이었는데 이거를 조금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41점 이상을 받으면은 C38 사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도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체류 자격 국내에서 할 수가 있다. 뭐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 취업 체류 자격 체류 기간 동안 이제 연장 허가가 어떻게 되냐? 지금은 계속 취업 활동을 하게 되면은 3년간 그 연장을 받고 1년 10개월을 더 연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감염병 확산, 이번에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든가 천재지변 등으로 이런 체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동포들 같은 경우는 6년 이내에 계속해서 연장해서 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지금 변경이 됐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방문 취업 동포들 같은 경우는 체류 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이라든가 천재지변 등 이런 걸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출국하지 못하고 계속 있을 경우는 국내에서 계속해서 이 체류 기간을 연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비취업 각서를 쓰고 그렇게 연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취업 활동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고, 이것도 뭐 제가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법 위반 시 이 처리 기준, 원칙적 기준을 한번 볼게요. 이 초범은 범칙금 500만원 이상, 재범은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 700만원 이상, 이런 분들은 이 체류가 불허가 되고 이 출국 조치가 된다는 거. 그리고 최근 이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으면은 이 금액에 상관없이 체류 불허 및 출국 조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이 각별히 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은 먼저 이 방문 취업 사증, 또 C38 이 사증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최근에 이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어서는 이 재외동포 관련 내용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 대표 편집장 김명필이었습니다.